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하루 앞두고 광주 전남에도 눈보라가 몰아쳤는데요. 매서운 추위와 눈길에도 조상을 기리는 성묘길에 나선 효심은 뜨거웠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이 할머니 묘소 비석에 쌓인 눈을 정성스레 치웁니다. 문안 인사를 올리려 눈길을 뚫고 온 겁니다. 눈이 와서 조금 힘들긴 했어도 그래 길이 미끄러워도 그래도 또 제설 작업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또 아이도 항상 이맘때면 또 함께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행복하게 그래도 오는 편입니다. 묘 앞에 나란히 선 다른 가족들도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합니다. 묘비를 쓰다듬는 손길에선 고인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부모님의 생전에 계셨던 해주셨던 저희 자식들에 대한 은혜, 사랑 이런 걸 다시 되새기게 됐고요. 내일 또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추모관에서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함께 절을 올립니다. 성묘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폭설에도 이렇게 이쪽 추모관에 오니까 끈끈한 가족끼리의 그런 정도 있고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또 올해 또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좀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폭설에도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주요 묘지와 추모공원 주변 도로는 성묘객 차량으로 한때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파의 폭설까지 겹쳐 성묘하는 길은 고됐지만 가족들과 정을 쌓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한 가운데 광주는 최고 14cm, 곡성 12.4cm, 담양 9.5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설날인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5에서 10cm입니다. 낮 기온은 고흥 5도를 최고로 광주와 목포 3도, 순천 여수 4도 등 2도에서 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는 눈이 모두 그치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도 4도에서 8도 사이를 기록하며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내린 폭설로 막바지 귀성행렬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여수공항에서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기 7편 중 5편이 결항됐고 광주공항에서도 항공기 9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목포와 여수, 완도 여객터미널에서는 섬으로 가는 50개 항로 66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섬 귀성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고속도로도 오전 한때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면서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목포 구간이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걸리기도 했으며 고속열차도 폭설로 감속 운행했습니다. 설을 하루 앞두고 담양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4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4분쯤 담양군 담양배에 있는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20대 남성이 1도 화상을 입었고 입주민 13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민들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하루빨리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맞상대가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보수층의 지지 여론이 빠르게 결집하면서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위해서 또 사법 리스크가 오기 전에 빨리 대권을 가야되다 보니 그 본심을 국민들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그게 지금 균형을 맞추는 이러한 여론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탄핵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안팎에서는 대안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지율 하락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경제와 민생 행보에 집중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더 준비하고 더 큰 능력으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자. 이러면서 사실 우리 이재명 당대표 최근 민생 행보라든가 경제 행보 계속하고 있고요. 지역민들도 빨라진 대선 시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광주 전남에서는 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전국 혼란에 조기 대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에는요 거짓말 안 하고 그 뻔히 보이는 거짓말만 하고 뭐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분이 많이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서민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현재. 계엄령 터지고 나서 반토막이 나왔어. 매출이고 뭐고. 경제적인 대통령이 꼭 필요로 한 나라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지난해 180만 명 선이 무너진 전남의 인구 감소는 시간이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신안군과 광양시 등 인구가 늘어난 전남의 시군도 있는데요. 인구 유입에 성공한 일선 시군의 사례를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에 있는 섬 안자도 인구는 2020년 2,900여 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3,38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이익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햇빛 연금 제도가 도입된 2021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된 겁니다. 또 아이가 많은 그 동생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면서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농 의사를 또 꾸준히 밝히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안군의 햇빛연금 누적 지급액은 약 200억 원으로 전 국민의 43%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안정적 소득이 뒷받침되면서 신안군 인구는 전국적 인구 감소 추세에도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람연경이 되면은 우리 신안군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하고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인구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비율이 34.7%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는데 철강과 2차 전지 산업 등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청년이 꿈꾸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이 서로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신안군과 광양시 외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무안군과 영광군의 지난해 인구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안정적 소득과 복지, 양질의 일자리라는 평범하지만 명확한 정책이 4개 시군의 인구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남도는 4개 시군의 사례를 기반으로 인구 감소세를 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4년 이후 출생아에게 18년간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 건립, 또 전남형 광역 비자 도입, 또 하루 1,000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 유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52년 비수도권 인구 25%가 감소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 속에 전라남도가 올해는 인구 대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목포 기독병원 김근호 대표원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K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